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정상 중에 선두에 서는 그런 매력 있고 훌륭한 국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2023 G7 정상회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G7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회합들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영역 안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이 스페인에서도 그랬고 또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도 국민은 저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바라보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G7 정상회의장에 초청을 받았으나 G7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끼리 논의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는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행사에 참석하는데 좀 일찍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5월 17일에 일본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그러면서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담 자리, 히로시마 G7 그 정상회의 자리가 이 지구를 더 안전하게 우리 인류가 더 오래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G7 정상회의가 아니다. 일본이 히로시마를 소개하고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의 아내가 히로시마산 차를 대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용의주도하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준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대로 또 아베 총리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 이 행사가 수십 년 만에 세상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 14일
김태효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 때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것을 기해서 한미일 3국이 무엇인가 그 대단한 전 세계를 이끄는 중심으로서 전략적 공조를 하는 그런 것을 발표하겠다. 이번이 그런 자리가 될 거다. 이런 뉴스가 국내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국 내의 시각이고 이번 행사가 사실은 이 지구를 원으로 둘러싸는 이제 이런 서로 손을 잡는 이런 큰 행사가 될 것인데 그 주역들 그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라는 것을 그걸 계기로 그걸 기점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계속 이렇게 위험하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인데 이제 그 과정을 굵직굵직하게 짚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위험해지는 그런 이 지구를 지키는데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를 해줬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일본 국방비 증액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아베 총리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이게 그렇습니다. 한 면을 보면 일본이 다시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되고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그거를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조 바이든하고 손을 잡고 못된 무리들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서는 게 되고 양면성은 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거. 그러면 그 반격 능력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대한 적이 나타났으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고 하는 핵을 무기로 인명살상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힘을 키우겠다 하는 이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마침 우리 한반도, 일본의 위쪽에 있는 인접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 내의 안보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돼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출발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계속 의견을 듣고 또 서로 조율을 하고 해서 먼저 미국과 호주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핵 잠수함을 그 기술을 넘겨준다든지 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근래에는 미국과 필리핀이 여기에 물론 일본이 힘을 합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그런 일들을 했고 EU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바로 현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핵무기를 없애야 되겠다. 유럽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누구보다도 절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미국도 서로 이야기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인 인도, 이렇게 이들과 이제 여러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이야기가 다 됐다. 그러면은 잘 보면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 그 어떤 집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중, 3중으로 다들 엮여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라든지 또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쿼드, 오커스, G7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 서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결국은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겉에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같은 동지적인 상태까지 들어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구 전체에 많은 우려를 낳고 여러 가지 그 위기감을 더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단순한 자유세계 대 집단주의, 이게 아니고 정말 인간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아주 높은, 또 조금 신성한 근본적인 그런 목적을 앞에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이 서서히 계속 되고 있었다. 저마다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에 가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게 이제 5월 18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계의 핵을 폐기하자. 핵 없는 세상으로 가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즉, 그걸 하는 게, 요번, 일종의 뭐 독트린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말을 붙이자면 히로시마 선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이제 이거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처음 엔게이지먼트를 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5월 19일부터 G7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5월 19일에 이제 먼저 일본 원폭 기념관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고, 원자폭탄, 이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다들 직접 보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 핵폭탄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언을 하기로 한, 이런 어떤 마치 종교적인 행사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밝힌 것은,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나라들하고 분명히 옷깃을 스치면서 같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 인류의 미래, 눈앞에 닥쳐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어떤 철학이, 어떤 신념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위치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무슨 그 문서가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이 거기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럽게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탄환을 대주는데 뒤에서 돈 계산하면서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장사했다 이겁니다. 무기를 줄 때 무기를 주면서 뒤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돈 계산을 하는 장사치였다. 한국의 이미지가 그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물론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류가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에 그렇게 밝아도 가끔씩 이렇게 쓸만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존속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게 정치인이다. 그래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1대1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G7 계기에 거기에 우리 일본 끼워줘도 오케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뜸 나오는 게 뭡니까? BBC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는 게 일본 별로 거기 끼어드는데 관심 없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를 풀어서 정 그러면 다른 나라들 한 3나라를 더 끼워줄까? 4나라를 더 끼워줄까? 이런 이야기 오늘도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우리 국민이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멋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생겼다. 내가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본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계의 흐름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워싱턴 선언을 1대1로 했기 때문에 나토 핵 공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자기의 희망사항을 덮어서 거기에 씌워서 보내다가 미국이 그거 아니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워싱턴 선언이 뭐냐?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와서 G7 회원국 7나라하고 각각 1대1로 이런 그 히로시마 선언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거를 맺겠다고 합니다. 이거 브리핑한 겁니다.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 나온 한 그런 브리핑입니다. 이거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이 없이는 정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G7하고 미국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 이번에 오는 G7 국가 그리고 초청국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쿼드 정상회의도 히로시마에서 이어서 열리게 됐습니다. 변경한 겁니다. 원래는 5월 24일 호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일본의 모든 걸 지금 집약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EU에는 나토가 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나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 그쪽에서 지금 G7이 있고, 또 뭐 나토는 나토대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 태평양, 쿼드, 오커스, 이게 같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태평양은 이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놓고 세계 지도를 놓으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오커스 하게 되면, 오커스는 호주부터 해서 영어권으로 영국까지, 그리고 EU, 유럽 쪽, 결국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는 하나의 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선진국인, 가장 기술이 앞선 이런 나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자유세계의 강자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이번 히로시마에 모여서,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히로시마 선언을 한다. 이제 핵무기는 없애자. 이런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 될 거다. 자, 하필이면 왜 히로시마냐 하는 거는 다들 짐작을 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봐서도 우리 한국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치고 겹쳐 있는데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인도태평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태평양이, 한국은 뉴 인도태평양으로서 거기에 중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중국을 쌓아안고 가게 되면, 중국이 변화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을 쌓아안고 가게 되면 그게 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하는데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G7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G8, 한 나라를 더 늘려서 혹은 두 나라를 더 늘려서 이걸 확장하자. 그러면서 아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가의 부를 많이 퍼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단번에 정확하게 지금 이번 G7 행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G7이 있고 G20가 있다. G2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7을 야금야금 늘려서 G10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G20이 있는데 G7 만든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G20도 있는데 더 큰 게 있으면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는 이유? G20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못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쿼드. 처음에 쿼드 들어와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쿼드 한국 거기 들어갈 생각 없다. 왜? 한국은 공인 박쥐니까. 오커스. 심지어 잘 나갈 때는 오커스에도 뭔가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제 그랬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중심에 서서, 그 다음에 여기 G7이 들어가고, 여기 뭐 초청국들, EU, 이제 이 초청국들을 보면 어딘가는 속해 있다. EU, 인도태평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쿼드. 이게 쿼드가 21일에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거기가 히로시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핵 피폭 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그 일본, 그리고 그 장소인 히로시마. 이번에 그 나가사키에서도 역시 G20 그 장관회의에서 거기 가서 추모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세계 핵 폐기 선언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히로시마 선언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또 그러면은 히로시마라고 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처리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로 정말 미래로 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이 잘못된 거였느냐? 그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국가입니다. 그러면 전범국가를 응징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쓴 핵폭탄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고 사과해서는 오히려 잘못되는 거다. 일본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피폭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없도록 저 북한, 러시아, 중국이 지금 핵무기를 현대화한다고 합니다. 고도화한다. 북한은 내놓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쓰겠다고 하고 벨라루스에다가 지금 핵을 주겠다고 하고 이란하고 지금 왕래를 하고 있고 이 들썩들썩하면서 핵이 어디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거 우리가 당해봐서 안다. 우리가 그걸 막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죄 지은 자가 미국에게 덤벼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행사가 이렇게 굉장한 행사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내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설리번에게 물어본 겁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할 거냐? 한국에서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그것이니까. 그래서 설리번이 말하는 단계를 보면 5월 17일에 일본 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직 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둘 다 우리 미국의 동맹국인데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미국이 저 적들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저들을 막는데 미국이 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기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한미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5월 17일에 우리는 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냐고 한다면 하고 싶다.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스케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일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원래 호주도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바로 일본으로 하루 일찍 와서 일본에서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는 21일부터 일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들을 안 만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설리반 말에 따르면
일본에 가서 먼저 쿼드 정상들하고 다 만난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이 다 지금 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케줄이 문제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혹시 차례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우려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거야 뭐 잠깐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에도 그렇듯이 무슨 통로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미일 정상회담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다루는 의제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건대 여태까지 우리가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히로시마에 안 가도 히로시마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가서 G7 정상회의를 못한다든지 쿼드 정상회의를 못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가서 가칭 히로시마 선언이 불발이 된다든지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히로시마 선언과는 별개가 되겠구나. 히로시마 선언의 그 관람객 정도 아니면 그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으로서 갔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쁠 것이고 단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조금 바쁠 것이고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의 그 주역으로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쁜 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 역사 현장에 주역으로서 참석하고 싶다. 이게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그 워싱턴 선언에 끼워주네 마네 하면서 일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배부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집단에서는 일본 들어오는 거 싫다. 넣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백악관 브리핑이 없었다 치더라도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인도태평양과 G7을 포함한 이런 곳에서 지구를, 세계를 둘러싸는 이런 평화선언, 이건 문재인의 평화선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G7 회의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치워두고 한미일 정상회의, G7 회원국도 아닌 한국과 따로 만나서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역사적 선언을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도 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G7이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역사적 선언에 우리 한국은 주역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든 말든
이번 이 역사적인 선언, 역사적인 순간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속상하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이 점점점 추락을 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몰래 박쥐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인박쥐가 돼버린, 왜 굳이 지금에 와서도 새로운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남들이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에 칼을 들이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막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이게 무슨 김일성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일본 가는 길에 들른다.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보니까 이제 19일에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거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21일에는 독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22일에는 유럽연합과 하고, 그래서 이 19일에서 요 기간 동안에 10개 나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네로라 하는 10개 국가들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 이거 하든지 말든지 이번 역사적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보면은 세계의 그 강대국들은 뭔가 좀 괜찮은 인류사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국은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무기를 보내주고 혹은 무기를 팔고, 그 다음에 군사 지원을 하고, 말하기는 병력 파병까지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휴전을 목표로 하지만 그때까지. 그러면 한국이 이런 것으로서 한미동맹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안 그래도 두려운 러시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상대해 가면서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실제로 북한 앞에서조차 지금 우리는 핵이 없는 이런 입장이면서 왜 이래야 하는가 하니까, 말로는 한국에게도 아주 큰 이익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데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또 몇몇 나라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광물, 이거 우리는 사와야 되고, IRA에서 지금은 미국, 그 다음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40%를 써야만 이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이제 뭐 몇 년 안에 80%까지 채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관계, 그런 일들이 여러 나라하고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 이 기업을 정부가 붙잡고 있으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EU에서는 지난번에 이것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에서 EU에서 이제는 기름 쓰는 차를 없앨 거다. 좀 기간을 좀 유예를 하긴 했는데 그래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갈 거다. 그래서 한국이 전기차 사업을 중요하게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EU에서 차를 팔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EU가 정한다. 그러면 한국에게 이익입니까? 한국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까? 한국의 약점을 꽉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IRA를 잡고 있듯이 유럽도 세계 여러 나라도 이제는 모두가 과거에 계집 외교를 하던 중국의 위치에 다 앉아 있다. 그게 자주적이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했을 때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로 되지 못한 현재의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상이 바로 그거다. 이 자초한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G7, EU 좀 겹치지만 인도태평양, 쿼드, 오커스 자 이들이 다 동지가 됩니다. 인류의 안전, 인간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세계에서 핵을 폐지한다고 하는 신성한 일에 다 같이 손을 잡고 동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인가? 쌓아놓은 포탄이 많다고 한다. 한국 무기, 지금은 쓸 데가 없는 한국 무기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 돈 받고 팔 때는 무기 수출상, 무기 수출 장사 취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전쟁까지 같이 띄워주는 이 전쟁 지원 용병으로서 그런 한국이 되고 있다. 이번 국제 행사가 바로 이웃나라에서 개최가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꺼번에 되고 그게 역사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했던 세계의 핵을 없애는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 나오면서 뜻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밝히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을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이 전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 지금과 같은 이런 인류의 미래 그 멸망의 시계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는 이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거 전혀 내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걸 따지지 않고 이 신성한 의무 여기에 복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념의 문제고 이념에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정신의 문제다. 거기에 우리는 그저 무조건 집회를 헤아리는 이런 돈만 주면 뭐든지 버리고 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머리를 숙이는 그런 한국이다. 김정은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저 담대한 구상이 뭡니까? 돈다발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살짝 숙인 게 맞습니다. 딴 쪽으로 큰 소리를 치더라도. 그게
윤석열, 권영세에게 확신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 쟤는 돈 냄새를 맡으면 못 참고 꼬리를 치고 달려든다. 이런 확신이 한층 깊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정신을 따라가는 다시 올바른 이념,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가는 그쪽을 바라보기보다 역시 짤랑거리면서 동전을 헤아리는데 매몰되는 악순환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대통령을 비난하는가만 보는데 저 대통령은 아주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주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나가서 저런 변변찮은 윤석열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되게 변변찮습니다. 변변찮은 자를 훈련시키지 않고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가 멋대로 하게 놔두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G7, 히로시마의 G7 그나마 이게 잘 돼서 우리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히로시마에는 박수를 보내면서 기다려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